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하는 아파트가 집값 상승과 맞물려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전반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부에서는 LH 투기 사태처럼 불공정 이슈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KBS도 탐사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쫙 조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한 10만 채 정도 돼요. 한 9만 6천 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특별 공급으로 공급된 게 한 2만 6천 채. 그러니까 한 4개 중에 1개 정도는 특별 공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특별 공급, 뭐 의료기관 온다 그러면 또 특별 공급, 뭐 벤처 온다 그러면 또 특별 공급, 뭐 일반 기업들도 뭐 투자한다 그러면 특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치게 좀 많이 공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질 거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또 사실 그 정부도 이제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19년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완 작업들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질질질 끌고 뒷북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세종시가 이제 집값이 거의 한 2배 올랐어요. 공시 가격으로만 70%가 올랐거든요. 전국에 뭐 작년에 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한 19% 정도 올랐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뭐 세종시는 70%가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종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투기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특별 공급이 이제 상당히 그런 투기의 촉매제가 되는데 많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관료들이 이걸 몰랐겠냐 싶기도 한 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강남 신도시 개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강남 개발할 때도 사실은 이런 특별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70년대는 제가 취재했을 때 보면 대기업, 뭐 정부, 군인, 기자협회 이런 데도 다 특별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조합 아파트도 막 인허가를 막 해주고 그랬어요. 강남 지역에. 근데 실거주는 또 그때는 강남 지역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역사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에 관한 요건을 그때 왜 만들어 놓지 않았었는지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세종시 처음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청사부터 짓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뭐 교육기관도 없고 무슨 뭐 유통시설도 없고 완전 이제 도시의 기능이 안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머물면서 이제 출퇴근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이주를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것들이 뭐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났을 때는 이제 상당히 거기가 또 이렇게 그 주변에 있어서 인구를 이렇게 빨대처럼 끌어들이는 이제 효과가 있었거든요. 대전이나 공주나 이제 이런 데서도 막 인구가 몰려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나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특별 공급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별 공급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든가 그런 게 이제 중간에 한번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토부 행정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걸 누가 그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상황들이 뭐 수시로 많이 변하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부동산 버블 현상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점검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15년, 16년 이후에는 특공에 대한 좀 평가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재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다시 또 세종 천도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을 다시 세종이나 이런 데로 더 보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다시 또 들썩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미 인구의 집적 효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스마트 산업단지 뭐 공공복합 무슨 단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플랜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발의 호재들이 많은 거죠. 세종시에. 그래서 세종시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집값, 뭐 토지값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치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주 세종시가 대표적인 그런 집값 상승, 토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이제 지역이 된 것이죠. 빨리 가서 이제 정착하라는 의미로 뭐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가서 실제로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4분의 1도 안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가서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다 분양만 받아놓고 실제 가족들은 다 이제 서울에 살고 그랬다가 이제 시세가 오르면 이제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특별공급 정책을 뭐하러 했나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다 뭐 한 4, 5년 전쯤엔 다 알 정도였으니까 다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거주를 하려는 그런 이제 뭐 막 이제 공무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공급 정책을 뭐 유지를 하더라도 적어도 실거주를 장기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시점쯤에서는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특별공급을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공급하는 것들을 반환하라고 그러든가 하는 정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이 주목받는 거는 대전에 있었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로 청사를 별로 이렇게 거리도 멀지 않은데 대전과 세종시는 그렇게 옮기면서 또 이제 특공 혜택도 받고 거기도 청사도 보니까 뭐 별로 사람도 근무하지 않더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전이 안 한 게 돼서 그냥 유령 청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청사에 대한 설립 자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특별 공부를 받는다고 상당수가 특별 공부를 받고 뭐 그중에 일부 또 판 사람까지 있다고 그러니까요. 행정이 이제 꼬여도 아주 왕창 이제 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산을 거기다 배정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착공이나 이런 승인 같은 걸 내줬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걸 또 제대로 감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다 짓고 나서 이제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 청사도 그냥 그대로 비워두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다가 거기다 또 특별 공급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투기 수익들을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시세 차익도 뭐 이미 올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평가 차익은 굉장히 또 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관세평가 분류원이라는 게 이전한다는 이 때문에 특별 공급 자격을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 의하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오를 이유로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그 투기익들도 환수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완책 중에 하나는 지금 주택법에 그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가 실거주 기간, 의무 기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에 혜택을 받았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 공급은 뭐 혜택을 뭐 여러 개로 지금 받는 거잖아요. 세금 혜택도 받고 가격도 엄청 뭐 낮게 받고 여러 혜택을 받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차에 좀 보완을 하고 그런 이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급 계약 같은 걸 취소를 해서 다시 환수하도록 하는 그런 좀 법령 정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 양도세나 이런 거는 중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양도세를 중과하는 또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상태에서 중과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중과해서는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실시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을 거고 가치가 있을 거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보완 조치랄지
뭐 처벌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걸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 정책을 수립하는 그 부서하고 예. 그런 부분에 특혜를 줬을 때 이게 그 특혜대로 특혜를 받고 이전을 하지 않고 그걸 투기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투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제 다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수도권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속 공공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기거나 아니면 지방의 거점 도시로 옮겨야 된다는 건 목소리는 계속 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다시 투기 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기간 같은 걸 두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정책 보완을 하는 것들을 이참에 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행복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규정을 좀 바꿔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을 주고 예. 거기처럼 대전하고 세종은 고기가 고기인데 한전 같은 경우 거기서 더 가까워요. 한 20km 있었던 조치원에 있었는데 예. 그걸 옮기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특별공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뭐 3년 이상을 지금 두겠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법령 개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공기업들 여기도 뭐 관세청 산하긴 합니다만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도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또 조치원에서 예. 세종까지는 2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예. 그걸 옮겨도 이제 혜택을 주고 대전하고 세종시도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생활권을 옮기는 게 아닌데도 이제 특별공급을 줬으니까 예. 특별공급을 주는 원칙이 뭔지가 이제 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특별공급은 그런 이전을 하는 생활권을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본사도 아니고 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뭐 LH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지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더 이상 특별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도 기업들도 많이 혜택을 줬거든요. 뭐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투자 액수에 상관없이 특별 공급 대책을 줬고 뭐 일반 기업들도 한 뭐 몇십억 투자한다 그러면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종시는 이제 굉장히 이 부동산 버블이 크고 투기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은 이제 좀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낙마했던 이유도 이거였던 것 같고 박진규 산자부 차관도 2011년 3억 원에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각했다는 이제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그렇죠. 2011년에는 한 3억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한 10억 정도는 올랐을 텐데 이거를 계속 그 사후 약방문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참 이런 것도 답답하네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보통은 시행을 했으면 예. 한 3년 뭐 한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번 정책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예. 부작용은 없는지. 근데 정책을 수립한 부서가 그걸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 제도의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국토부나 이런 중앙부서가 하고 예. 그 집행은 또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기계적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정책과 집행이 계속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집행하는 데들은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그걸 자기들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위에다 보고를 해서 이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또 이런 걸 안 해요. LH가 국토부에 어떻게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라기관이니까. 저는 그래서 인사교류도 필요하다. 예. LH에 있는 사람들을 국토부에 파견을 해서 예. 몇 년 동안은 또 거기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도 하다가 좀 오도록 하고 예. 국토부 공무원도 좀 LH에 가서 LH나 뭐 지방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가서 집행을 좀 해보면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집행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쌓도록 하고 예. 그렇게 와야지 이렇게 집행과 정책이 따로따로 놀면 정책 수립한 게 제대로 정책의 효과를 갖는 것인지도 점검도 안 되고 예. 그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 점검도 안 되고 한참 있다가는 또 그게 그냥 크게 폭발을 하면서 이걸 제대로 된 정책을 한 거냐 이제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사람의 교류도 좀 필요하고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점검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특별공급도 이제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거를 하라고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로 총괄하고 있는 거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의 국무조정실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국무조정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이고 운영이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하는 거고 사전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그냥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그 정책과 집행이 제대로 되는 건지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세종시는 또 이게 주택만이 아니라 지금 토지 투기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뭐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2부에서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만납니다.